네, 시작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이제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모형은 전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우스와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하우스와의 이론은 13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었고요. 15년도 지방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자,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의 기초를 둔다. 기대 이론 동그라미 하세요. 자, 리더가 하급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급자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제가 아랫사람 구성원이에요. 하급자. 그러면 우리가 조직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리더는 어때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 불편한 것들을 다 치워주고 우리가 조직 목표를 쉽게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지름길을 찾아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니냐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이론의 기초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에 대한 연구를 실제적으로 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377페이지 오른쪽. 그러면 리더의 행동 유형. 자, 몇 가지 있죠? 4가지. 그래서 가장 난이도 하 문제가 하우스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나오는 4가지 리더십이 무엇냐가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면 지시적인 행동, 지원적인 행동, 참여적인 행동, 성취 지향 등 행동을 리더십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적인 변수가 뭐냐 그러면 아까 피들러는 상황 적합성 모형에 의해서 상황적인 변수가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LPC 점수에 따른 리더의 특성이 어떠냐가 상황적 변수였다면 하우스 미첼은 구성원의 특성이 어떠냐고요.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하지 못하고 상사한테 기대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내적 동기부여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구성원들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과업 환경 특성이 어떠냐고요. 그래서 가업 구조가 가업 구조 형태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느냐, 구업조 형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직무의 공식화가 잘 이루어져 있느냐,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집단의 역동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따라서 2가지 특성, 구성원의 특성과 과학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4가지 리더십 중 맞는 리더십을 써야 한다는 게 상황적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리을번, 구성원의 기대, 그죠? 목표 경로죠? 그 다음에 유의성, 목표에 대한 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에 따른 행위에 대한 동기가 나타난다고요. 자, 리더가 어떻게 구성원들의 유의성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초점을 두고 경로를 만들어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경로를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고 쉽게 갈 수 있는 경로인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만족감, 동기부여, 성과 등을 얻게 하기 때문에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미음번 별표, 구성원들의 특성 동그라미, 환경적 요소 동그라미, 이것들을 고려해서 리더십을 달리 펼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기능은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에 대한 경로 만들라고요. 또 쉽게 달성하도록 경로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라고요. 그래야지만이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면 내가 목표 달성하는데 정말 쉽겠구나 라고 하는 부하들의 과업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더의 여기서 리더의 주요 기능, 요거 기억 리긋을 간단하게 쓴다 그러면 첫 번째 옆에 공간 옆에다가 쓰세요. 기억 리긋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럼 여기서 하우스와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리더의 주요 기능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하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함. 2번째, 목표 성취를 위한 경로를 분명히 함. 그렇죠? 경로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목표 성취를 위한 경로를 명확히 함. 3번째, 장애물 제거. 4번째,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라라는 것이죠. 지원 제공. 목표 명확히 함, 목표 성취를 위한 경로를 분명히 함, 장애물 제거, 그 다음에 지원 제공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부하의 특성과 과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리더십을 펼쳐라고요. 그러면 뒷페이지 3번, 4번, 5번, 6번이 나옵니다. 네 가지 리더십이 나오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디귿번들이에요. 자, 지시적 리더십이 유용한 상황, 그 다음에 지원적 리더십이 유용한 상황, 참여적 리더십이 유용한 상황,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 유용한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주고 어떤 리더십이 효과적이냐가 대부분의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시적은 아까 지시형, 전제형 리더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성원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하고 안내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 조직, 통제하는 구조주도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너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다 라고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구성원이 질문하면 답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전제형 리더십 이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시적 리더십이 유용한 상황, 디귿번 별표 많이요. 자, 리더가 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강력한 지휘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지시 명령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파워가 크겠죠. 그 다음에 직무의 구조화가 애매해요. 구조화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구성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할 수밖에 없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을 가진 리더가 나서서 선생님 이거 하세요. 선생님은 이거 하세요. 선생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나눠주죠. 이럴 경우에는 지시적 리더십이 좋다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리더가 지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 저 상사가 이렇게 뭐라고 시켜주기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지시적이 좋은 거고요. 리더에 대해서 복종적이다, 의존성이 너무 클 경우에는 지시적인 리더십이 효과적이죠. 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보다 우호적이다, 친근하다, 인간적인 관심을 갖고 복지와 안녕에 관심 갖고 우호적인 분위기, 집단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변 별표 많이. 가업이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세팅이 다 됐죠? 그럼 구성원들은 일하기 편한 환경이 된 거야. 그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관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라고요. 또한 긴장과 좌절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 무드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요. 공식적인 권한 체계가 명확하고 관료적인 경우에 단점이 뭐였지, 우리? 명확하고 관료적이다. 계층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층제의 단점. 스스로 자기 동기화가 안 되고 만족도 떨어지고 동기부여 안 되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만을 어루만져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적 리더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사회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직무상에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가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여적 리더십.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상담하고 그들이 제안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리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제공, 아이디어 공유하고요. 구성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해서 고려를 하면